안녕하십니까, 황현실입니다. 내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마약 독점 사업을 했다? 허구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국회에서 공개된 증언입니다. 2,200억 원, 국민 246만 명을 중독시킬 수 있는 필로폰이 세관을 거침없이 통과했습니다. 당연히 밀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담당 수사 경찰인 백혜룡 경정은 좌천됐고 수사팀은 해체됐죠. 경찰, 검찰, 세관까지 동원돼서 사건을 축소 은폐시키고 관련 고위직 경찰과 검찰은 모두 구속 승진했습니다. 심우정, 한동훈, 이원석, 낯익은 이름들이 줄줄이 나오는데요. 이 용산 마약 카르텔은 왜 덮였을까?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그 일가의 연관성까지 이미 수많은 정황과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 반드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끝장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든든한 세 분 모셨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님, 양지열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스튜디오가 꽉 찹니다. 너무 든든합니다. 양지열 변호사님이 네. 등판하신 건 뭐 우리 뉴스토마토와 끝장 뉴스가 이제 200만으로 치닫는다. 네, 보통 분이 아니시잖아요. 제가 이미 금요일에 쭉 나오고 있었거든요. 나무라시는 거죠? 아니, 왜 아직까지? 월요일 날 나와갖고 너무 반갑다는 거죠. 월요일 날. 방송 패널을 가장 신뢰받는 분이시죠. 오, 그러셨을까요? 아니 진짜로 저 그런 느낌 받았는데. 팬이신 것 같습니다. 가끔 이제 저도 그런데 가끔 오버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 방송이라는 게 하다 보면 근데 양 변호사 항상 정확하게 팩트 위주로 또 침착하게 논리 위주로 그런 패널이 꼭 필요합니다. 예. 저 들어오기 전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평소부터 존경하는 분이어서 반갑습니다. 아유. 아니 이렇게 되면 김진욱 대변인님이 김진욱 대변인과 저하고는 항상 이미 찰떡궁합을 이미 자랑하고 있고요. 맞아요. 원래 이제 두 분이 월요일에 월요일에 시작하기 전에 제가 우리 안 변호사님 아주 오랫동안 알고 지냈는데 같이 함께 방송하는 건 처음이어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작했잖아요. 네네. 그거를 또 안 소장이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한 수 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얘기를 방송에서 해야 된다. 네. 김준욱 대변인은 정치가 중에 가장 또 젠틀하면서도 근데 젠틀하면 약간 뭉퉁한 경우가 많은데 네네네. 날카로워요. 날카로우면서 젠틀하게 쉽지 않거든요. 예. 둘 다 겸하고 밥 계시네요. 먹읍시다. 네. 그럼 우리 밥 회동이 한번 있을 예정입니다. 아니 근데 댓글에서는요, 눈사람님이 뭐 뉴스토마토 천벌 받아라 이렇게 쓰시니까. 양경신님, 이가비님, 박종호님, 쏘가리님, 짱구 밥톱님이 다 이제 수호를 하고 해주시고 계십니다. 왜 그러세요? 댓글에서 무섭게. 네, 짱구 밥톱님이 아침엔 전수미, 오후엔 황현실, 놓치면 재방송 보기, 좋아요, 구독 필수. 와, 센스쟁이. 네, 감사합니다. 선물 드리는 거 없어요? 네, 저희 그거 준비하고 있어요. 선물 드리고 댓글 잘 달아주시면 선물도 드리고, 네, 이런 거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아직은 없어요. 소급해서 대변인님이 혹시 커피 쿠폰 이런 거 쏘실 개인적으로 써도 돼? 그럼 이분께 그럼 제가 커피 한 잔 쏠까요? 그 방법이 있나요? 이게 이제 체계의 문제라서 자, 마음은 그렇다는 거 짱구밥돈님. 네. 자, 이재명 대통령. 오늘 이제 여야 지도부와 회동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임기가 시작되고 나서 거의 바로예요. 지난 6월에 당시에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오찬 회동을 했고 78일 만에 오늘 여야 지도부 회동이 다시 있었습니다. 이제 취임 100일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번이나 있었던 거예요.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의미 있죠. 특히 취임식 당일날도 대통령께서 여야 지도부 전체 지도부라고 하기 대표들과 그 국회에서 오찬을 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김용태 비대위원장 또 송원석 비대위원장도 만나셨어요. 굉장히 그 대표 회담에 대한 의지가 강하시고 특히 야당과 대화, 소통, 협치
이런 것들을 하시겠다라는 걸 강조하셨는데 오늘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말씀을 나누셨고 특히 대통령께서 오늘 정청래 대표께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여당이 더 많이 가지고 있으니 야당에게 더 많이 양보하시는 게 좋겠다.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 또 여당 출신의 대통령 입장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말씀하셨고 또 정청래 대표가 그 말씀을 이어받아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이런 자리가 있게 만들어 준 걸 보니 대통령께서 지난 그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셨는데 예. 오늘은 하모니 메이커가 네, 되어주셨다. 네. 예. 그런 말씀하시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한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시겠다 이런 또 말씀을 실천으로 오늘 옮긴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아무튼 근데 오늘 사실 관전 포인트가 정청래 대표가 이제 민주당 대표가 악수를 하느냐 장동혁 대표와 악수를 하느냐인데 예. 결국 했어요. 악수해야죠. 잘하셨습니다. 원래 정청래 대표님께서도 사이다 발언을 잘하시고 또 속 시원하게 우리 내란 정당의 투쟁 이슈 등에서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법과 제도 내에서 국회에서 국사를 논의할 때는 악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본인도 원래 진짜 안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어떤 내란 세력 위원정당에 대한 규탄의 상징으로 레토릭으로 말했는데 많은 국민들이 주목해 주고 박수까지 보내셨고 진짜 안 해야 됐다 이렇게 표현하신 게 있잖아요. 적당한 때 하시는 게 맞습니다. 8.15 경축일 날 대통령께서는 돌아왔고 송원석 대표하고 반갑게 악수를 하는데 옆에 계시는 정진 대표님 악수를 안 하는 것은 누가 보기도 어색한 상황 맞거든요. 그래서 오늘 잘 하신 거 맞고요. 저희가 내란 정당의 위원정당에 맞서 싸우는 것, 강력하게 투쟁하는 것은 그건 그것대로 하지만 대통령께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여야 간에 대화를 이렇게 주체를 하고 또 진행하고 또 8.15 경축식 같은 때는 어쩔 수 없이 여야가 다 참여하잖아요. 그럴 때는 최소한 서로 간의 예의는 또 지키는 게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회담은 너무 한 100점을 넘어서 200점, 300점짜리 회담이다. 지금 만난 것도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크게는 공식적으로 두 번째로 하지만 실제 취임식 날 한 번, 그 다음에 김용태, 김병기 한 번, 송원석도 한 번 했었죠. 그러니까 네 번째로 봐야 됩니다. 100일도 안 됐는 네 번째. 예. 윤석열은 정말 억지로 딱 한 번 그것도 똥 씹은 표정으로 한 번 만났잖아요. 그게 전부잖아요. 예. 윤석열과 반대로만 하면 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아하.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심지어는 야당으로부터도 존경받고 존중받는 대통령으로 그렇게 성큼성큼 가십시오. 정말 잘했습니다. 예.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저도 방송하러 오가면서 보면 의외로 소나기님들이 되게 좋으세요. 이제 워낙 악수들을 많이 하고 다니시니까. 근데 이재명 대통령 오늘 보니까 이 대통령도 소나기님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정청래, 장동건 두 사람을 꽉 잡고 돈 못 나고 이런 분들을 꽉 잡으셨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약간 보면 상징적으로 국정을 틀어쥐겠다라는 모습처럼 제 눈에 비쳤고요. 장동혁 지금 대표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 말씀 다 동의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쉽지는 않았어요. 이재명 끌어내리기를 공약으로 내고 당선된 사람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어도 그런 사감이 안 될 수가 없지만 그런 거 다 뒤로 제쳐놓고 있는 모습이 그 장면에서 나왔었고 더 바라건대는 사실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공당이 맞냐 싶을 만큼 극우적인 목소리에 많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선출이 됐더라도 저러다가 이제 극우 쪽에 있는 사람들이 공당까지 다 차지한 거다라는 그런 어떤 그 우려들을 낳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이제 어쨌든 장동혁 대표도 그때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이 손을 꽉 잡혔으니까 이제 보수 정당의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는데 이 대통령이 힘을 좀 실어준 거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약간 협치랑 통합의 그 역할을 해주신 것 같다는 느낌은 확실히 들어요. 그래서 하모니라는 네. 말씀이 나왔던 것이죠. 저는 지금 그 우리 양 변호사님 말씀에 정말 동의하면서 한마디만 첨언을 드리면 그럼 오늘 장동혁 대표가 보여줬던 모습은 약간 좀 협치, 소통이라는 표현을 본인이 먼저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봤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쉽게 표현하면 좀 갈팡질팡, 좀 그 어렵게 표현하면 투트랙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내부용 그 메시지가 나갈 때는 며칠 전에 연합 뉴스하고 인터뷰했던가요? 거기에서는 굉장히 셌어요. 뭐 나하고 같이 나를 뭐 나쁜 사람 취급하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내가 같이 할 수 있어?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 내 면회 곧 갈 거야. 막 이런 메시지가 나왔는데 또 대외적인 메시지를 낼 때는 상당히 중도적인 메시지를 내요. 오늘도 생각했던 것보다 물론 이제 그 비공개 그 회담에서는 대통령께 어떻게 말씀드렸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개적으로 두 번의 모두 발언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나온 메시지 보면 일부 좀 그 대통령께 이러이러한 부분은 좀 해달라라고 건의를 좀 비판적으로 한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메시지 톤을 조절하는 그래서 중도층에 어필하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왔다. 그래서 지금 이제 두 가지를 동시에 끌어안고 가야 하는 장동혁 대표의 공공한 처지가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그 확인된 거 아니냐라고 보여지고 최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야 회담을 한마디로만 다 정리한다면 아까 200점, 300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게 맞다. 오늘 특히 여야 수석 대변인이 이 회담이 끝나고 난 이후에 국회에서 공동 브리핑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모습도 굉장히 이 오늘의 회담이 조금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얼마 뻘쭘하겠어요. 막 끌어내리자. 무슨 독재자다. 마구 해가지고 극우 세력 힘 얻어서 대표는 됐는데 네. 새 끌어내릴 건덕지가 없잖아요. 윤석열 김건희처럼 비리를 저지릅니까? 무슨 공천에 개입을 하고 있습니까? 당무에 개입, 심지어 당무에도 개입당. 윤석열 김건희가 한 정반대로 두 분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오로지 민주주의와 법치 속으로만 들어가고 있으니까 지지율도 60% 안팎인데 어떻게 끌어내립니까? 누가 그리고 무슨 불법을 해야지 뭐 어디에 헌재에 보내기라도 하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어렵다는 거 알고 진짜 장동의 말로 뻥을 친 거죠. 당선되기 위해서. 그러나 정치는 엄연한 현실이고 그리고 대통령이 이렇게 만나달라고 했는데 단독회담 막 요구해 그러면 거부하고 그래야 되는 윤석열처럼 오케이 대국적이고 대승적으로 바로 나오니까 뻘쭘한 거죠. 가서 당연히 웃으면서 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이재명 대통령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현재 정치도 잘한 것뿐만 아니라 정무적인 정치까지 매우 잘하고 있는 거죠. 예. 야당 대표마저도 웃으면서 악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오늘 결과물 하면 민생경제협의체가 이제 구성된다. 이 소식이 전해졌고, 그다음에 장동혁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이제 회담을 가졌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혹시 뭐 이제 새로운 소식이 나온 게 있을까요? 뭐 새로운 소식이라고 해도 그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사실 처음에 뭐 단독 회담이 아니면 안 된다, 의제를 조율하지 않으면 안 나가겠다라는 식의 얘기를 나왔을 때 참 희한하다. 사실 정치에 들어온 지는 이제 3년밖에 안 됐고 1.5선이라고 하는데 그런 정치적 어떤 위상에 비춰봤을 때 대통령과 회담을 한다는 건 본인의 개인의 정치적인 커리어에 비춰봤을 때 굉장히 위에 올라설 수 있는 그렇죠. 기회인데 뭐 저렇게까지 뭔가 목에 힘을 줄까라고 했는데 내심으로 더 강하게 끌어주길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자리에 나왔었고 그걸 덕분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본인이 참 어찌 보면 장동혁이라는 인물이 앞으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원래 이제 한동훈계 심지어 그렇죠. 민주당 쪽에 가깝다 뭐 이러니까 들고 있다가 어느 순간 점점 변하더니 갑자기 극우를 대변하는 그런 사람이 돼버렸어요. 1년 사이에 7번. 예, 그러다가 이번에 딱 당대표가 나오니까 다시 조금씩 틀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힘을 좀 실어준 거고 그러면 무슨 효과가 기대를 저는 하냐면 국민의힘이 저는 이대로 그냥 망하는 게 그 뭐 바깥에서 그동안 했던 그 당의 잘못을 따지면 그럴 수도 있겠거니 할 수도 있고 그래야 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정치적인 큰 불안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제1야당이 그냥 고꾸라진다는 것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보수 쪽에서마저 지지율이 안 오르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거기에 힘을 실어줘서 그나마 장동혁이라는 인물 개인도 좀 살렸지만 보수도 좀 살려준 거예요, 길을. 예. 그래서 이게
저는 처음에 뉴스보다 제일 놀란 게 이제 78일밖에 안 됐어. 그렇잖아요. 예. 해야 갈 일이 너무 많아요. 예. 대한민국이 헤쳐나갈 일이 너무 많아요. 그거 하려면 그렇게 해서라도 끌고 가셔야 되니까 그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장동혁 대표는 약간 팔랑개비 같아요. 그때마다 뭐가 본인에게 유리한지를 파악해서 바로 적용을 해서 움직이는 듯한데 이번에는 이제 조금 이재명 대표하고도 잘 좀 소통을 해야 되겠다, 협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오늘만 그런 척 하는 건지. 아니에요. 저는 앞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장동혁 대표가 이제 당 대표로 선출된 지 한 2주 남짓 되는데 장동혁 대표가 내년 지방 선거까지 그러니까 임기는 후년까지인데 과연 내년 지방 선거를 장동혁 대표 체제로 치를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들이 많은 분들이 좀 그 회의적으로 보는 부분도 있어요. 아마 그 장동혁 체제가 그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지 않으면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기 어렵다라고 전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의 국민의힘의 지지율 가지고는 내년 지방선거 못 치른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그 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방법을 뭘로 가져갈 것이냐? 저는 중도층 쪽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건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메시지가 투트랙이다라고 보는 그 말씀드렸던 게 한쪽으로는 극우 지지를 받았던 소위 그 극우 유튜버들에게 어필하는 부분도 한축은 필요하고 또 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중도층으로부터 뭔가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 대통령께서 정말 큰 선물 하나 줬어요. 장동혁 대표에게. 장동혁 대표가 본인이 제안했다라는 게 민생경제협의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거를 이재명 대통령 또 정청래 대표가 아주 흔쾌히 그걸 받아주고 거기에 힘을 실어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얘기하셨죠.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여야의 공통 공약을 같이 그렇죠. 합시다. 이건 오히려 우리 야당에게도 도움이 됐지만 당신이 집권하는 동안 당신에게 더 큰 도움이 될 겁니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장동혁 대표가 오늘 건의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면을 정말 크게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흔쾌히 받아주고 오늘 사실 다른 선물을 줄 건 없었거든요. 뭐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검찰 개혁이라든지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줄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걸 받아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여야 정의 함께 이 부분을 정말 물밑에서 대화 많이 하자라고 얘기하고 당신들이 대선 때 냈던 공약도 우리가 받겠다라고 얘기해 준 거 이거 하나로 힘을 굉장히 많이 실어주신 거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국적이고 대승적 정치가로서 면모를 보여준 겁니다. 아마 이제 나중에 내용이 나오겠지만 장동혁 대표가 뭐 민생경제협의체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대주주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50억에서 15로 인하하려고 하는 걸 다시 상향하자 모르는 건데 그다음에 여당보다 야당을 더 자주 만나달라 이거는 것이 다 화답을 해줬잖아요. 맞다. 여당이 더 힘이 세니 여당이 더 많이 양보해야 된다. 그다음에 오케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도 상향 긍정적으로 검토하자. 민생협의체 만들자. 그래서 이렇게 야당이 제안한 것 중에 들을 수 있는 건 다 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특검 연장을 거부한다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어차피 국회에 통과되면 거부권이라는 것은 아주 예외적이고 최후의 수단에 정말 너무나 불법 부당한 조치, 위헌적인 조치가 통과됐을 때는 하는 건데 지금 특검을 지지한 요령이 얼마나 압도적인데 됩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때는 또 그런 부분은 또 거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사유를 또 설명해 드리면 되는 것이죠. 예,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청래 대표가 약간 국합, 배드캅 이 역할 분담을 잘 하고 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그건 내부로 봤었을 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정청래 대표를 그러니까 여당과 정부 관계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같은 지금 대한민국이 극복해 나가야 될 상황에 있어서는 어떻게든 저 사람들하고 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역할 분담을 해서라도 달래서라도 이쪽으로 끌어온다라고 하면 국합 배드캅 역할인 거고요. 저는 그렇게 하나로 묶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어요. 대통령이
어디까지나 지금의 민주당 출신이긴 하지만 국가 원수인 거고 동시에 행정부를 담당한 행정부 수반인 겁니다. 행정부라고 하는 건 나라 일을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끌고 나가는 그런 역할인 거고 거기에 근데 그거를 뒷받침해 줘야 되는 게 상권분립위에서 입법부인 국회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국회와 또 대통령, 행정부가 만난 자리였던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그렇게 두 분을 한꺼번에 묶을 게 아니라 분리해서 봐서 여전히 나는 대통령이고 또 행정부 수반이고 대한민국은 앞으로 가야 될 일이 참 많고 지금 정리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나중에 입법 과정에서 혹은 사실 참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도 곤란했던 부분은 오늘 이번 주에 추경호 의원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의원들 그 내란 관련 의혹으로 뭐 참고인이긴 하지만 줄줄이 지금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입법부 내에서 내지는 국회 내에서 당신들끼리 정당으로서 다투는 거고 우리 나란히라는 데 있어서는 이 행정부와 입법부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두 분을 꼭 그렇게 묶을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댓글에서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칭찬 이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박라일락님이 대통령님 때문에 살만 납니다. 대한민국은 죽지 않았습니다. 짱구 밥통님이 대인배 이재명 대통령. 꼬뭉이 아빠님은 계란장사 출세했네요. 계란장사 누군지 아세요? 장동 계란이 왔어요. 내란이 왔어요. 예. 장동혁이 오늘 좀 얌전해졌어요. 말투도 계란 다 팔아서 목이 쉰 건지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라고 말씀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왜 장동혁이 오늘 얌전했느냐. 뭐 예를 들면 극우 극단주 세력 보기에는 그 앞에서도 뭐 이상한 말 행동할 거라고 안철수처럼 8.15 때 갑자기 안철수 과잉 정말 이상한 1인시 했잖아요. 1인시는 그렇다는 게 아닌데 그런 행동을 기대했을 건데 아니 단독 회담도 받아들여주고 여당이 더 많이 양보된다고 그러고 자기 면을 세워주면서 대승적 대국적으로 정치를 해버리니까 장동혁이 거기서 돌발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와, 이 사람 큰 정치가 워낙 큰 사람이라 아마 그 앞에서 쫄았을 겁니다. 그 대국적이고 대승적인 면모에 또는 거기에 내심 감동일 수도 있죠. 장동혁이라면 감동했을 수도 있을까. 대단한데 나는 맨날 악마가 있는데 직접 만나보니 따뜻하고 유머러스하고 참 오히려 야당 대표를 진심으로 대하는 게 느껴지니까 감동받고 그냥 품에 들어간 거예요. 반했나요? 네, 반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점에서 그래도 저도 한 가지 평가 또 장동혁 대표한테도 평가는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보여주는 모습은 사실은 좀 저는 마법사 같은 느낌이 좀 있었어요. 굉장히 뭔가 이 마법 지팡이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그런 느낌도 있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도 저는 한마디는 좀 해줘야 될 것 같다. 평가는 해줘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사실 좀 전에 양 변호사님 말씀처럼 굉장히 좀 부담감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 건데 그 부담감이 뭐냐 하면 지금 지난주에 국민의힘 압수수색 당했잖아요. 추경호 원내대표실까지. 그리고 이번 주에 지금 국민의힘의 관계자들 상당히 많이 또 이제 그 내란 특검하고 또 김건희 특검에 출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오늘 굉장히 크게 웃었어요. 박장대소하고 환한 미소를 짓고 갔단 말이에요. 분위기 좋았어요.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의 극성 지지층이라고 하는 극우 유튜버들이 도대체 무슨 성과가 있다고 너 갔다 와가지고 그냥 해해하고 그냥 해벨레하고 왔냐 이렇게 엄청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협치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을 추켜 세워주고 이런 모습이 앞으로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던 거. 이거는 사실은 장동혁 대표가 앞으로 국민의힘도 다시 이 건전한 보수 진영으로 다시 와야 된다. 또 그리고 그 지금 극우 유튜버들과는 어느 정도 그쪽에서의 비판도 감수하겠다라는 내심의 생각은 있지 않았었을까.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잘 그 또 포지셔닝 한다면 어차피 정치라는 건 좌우의 양날개가 함께 날아야 그 가능한 거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도 이번 기회에 우리가 충분히 대화하고 손잡아줄 수 있는 대상이라는 걸 보여주고 이쪽으로 넘어오십사. 우리가 국민의힘 전체를 중도 쪽으로 잘 다시 끌고 오십사. 이렇게 좀 또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닥 희망이 들지는 않지만 뭐 그냥 오늘은 회동 네. 바로 직후니까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